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9.13 대책이 나온 지 이제 3일이 됐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좀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어제는 그 9.13 대책 이후에 시장 분위기, 중개소 분위기, 전화 연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확인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 검증,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바로 오늘 밝혔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바로 이 9.13 대책 이후에 오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하겠다라는 내용. 이번 정권 들어서 이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정권 들어와서 이 작년 보면은 기업체를 돌아가면서 순회 공연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아주 작은 이 주택임대 소득에까지 세무 검증, 세무조사가 뻗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팍팍 긁어서 세금을 걷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무조사가 무서운 건요, 지금 당장의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내가 뭐 4년 전, 5년 전에 있던 그것들 자체도 다 입증이 안 되면 이게 다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돼서 내야 될 세금이 무조건 폭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무서운 겁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이 소규모로 이런 작은 주택들 짓는 분들도 세무조사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이 몇 년치 추징을 다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아,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짓고 돈을 벌었는데 결국엔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무조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 세무조사를 주택 임대 소득에도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뉴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고액의 탈루 혐의자들 1,50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든 주택의 임대 소득을 체크하고 박박 긁어서 세금을 걷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으로 세 놓고 월세 받으시는 분들 세금 철저히 다 걷어가겠다, 이런 내용이고, 정확히 안 내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500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바로 오늘 밝혔다. 이게 바로 잘못한 사람들 목 잘라서 효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이거는. 국세청은 매년 고가 그리고 다주택자의 2천만 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직후에는 또 이게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교부가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를 개발함에 따라 탈루 혐의 분석에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적극 활용해서 세금 적정하게 냈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다 추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 임대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고가 및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기존 검증 활용 자료는 전세 그리고 월세 확정 일자 자료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자료 등이다. 그러니까 약간 빈틈은 있어요. 자, 자료들 보면은 임대차 계약 정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제 지자체 임대 등록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 이걸로 임대 여부를 알 수가 있겠고, 국세청에서는 이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 자료를 통해서 월세를 얼만큼 받았는지 체크가 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보면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 개시일과 뭐 종료일, 그리고 금액에 관한 부분이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계속적으로 유도작전을 폈었죠. 혜택을,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유도를 했습니다. 임대 등록하게.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혜택은 축소시키고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다 내셨을 거예요. 임대 개시도 하셨을 거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다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죠. 혜택을 받으시는데, 대신에 이제 이 국세청에 이렇게 정보를 주신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세금을 걷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유 정보, 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소유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세 대장, 재산세를 우리가 매년 내지 않습니까? 그거로 기반 삼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자가 여부는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가격 정보는 공시가 시스템이 있고,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서 이 가격, 주택의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실 여부는 이 우리 건축물 에너지 정보, 우리 가스 쓰거나 전기 쓰거나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로 주택의 소유주는 누군지, 그리고 이거는 확정일자를 통해서 누가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2014년부터 계속 구축해 온 주택임대소득 정보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2017년 귀속주택임대소득 탄루 혐의의 검증은 국토부의 주택임대정보 시스템 RHMS 자료를 활용해 탄루 혐의를 분석함으로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 2천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정확히 세금을 걷어간다. 박박 긁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 그 조세 부담은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월세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월세가 올라가면 월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전세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높아질 거고, 더욱더 서민 경제는 안 좋아지겠죠. 특히나 이렇게 임차를 대부분 들어오는, 월세로 임차를 들어오는 대부분이 이제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젊은 층들이 많죠. 청년 세대라고 불리우는데,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전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과세하기보다는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도 지금 다주택자들의 추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아파트만 보시지 말고 우리 젊은 층들, 뭐 1, 2인 가구들, 청년들이 거주가 거의 뭐 아파트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작은 주택들, 원룸, 뭐 투룸, 이런 작은 주택들에게까지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축소를 해버리면, 누가 이런 작은 주택들,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작은 주택을 누가 매입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매입을 하지 않겠죠. 매입을 안 하면 지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그 집들의 월세가 또 폭등을 할 겁니다. 계속 전세값도 크게 오를 거고 월세값도 크게 오를 겁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작은 주택들, 원룸, 투룸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별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임대 사업자를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일반 이 다세대 주택이라던가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일정 면적 이하의 굉장히 작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 유지해 주던가 뭐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하면 그만큼 또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 겁니다.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월세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부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고 해서 작은 주택들 시장까지 위축을 시키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폭넓게 시장을 바라보고 서민들을 더욱더 속속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좀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아파트의 세입자들 아닙니다. 이 작은 주택들, 빌라들, 임대 사업자 혜택 다 축소해버리고 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 다 긁어가시면 누가 이거를 임대를 놓겠습니까? 누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겠습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까지도 이제 세무조사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욕을 하실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알려주고 싶고 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 중에 우수하고 정말 정보가 좋다면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좌측과 우측에 기존에 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